안녕하세요. 참나원 캠핑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캠핑할 때 어떤 용품들이 꼭 필요하고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텐트입니다. 처음 텐트를 구입하는 분들께는 활용도가 높은 거실형 텐트나 돔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거실형 텐트는 텐트 안에 이너 텐트가 하나 더 있어서 이너 텐트 안쪽은 침실, 바깥쪽은 거실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사이즈가 큰 편이고 이너 텐트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철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반면에 돔 텐트는 말 그대로 돔 모양으로 된 텐트이고 일반적으로 이너 텐트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거실형 텐트보다 크기가 작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피칭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텐트로 구입해야 한다면 2인 이상 캠퍼에겐 거실형 텐트를 추천드리고요. 솔로 캠퍼이신 분들에게는 돔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침낭입니다. 침낭을 크게 홈침낭과 다운침낭으로 나누어 보면 홈침낭은 수납 부피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다운침낭은 오리털이나 거위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만 가볍고 이 수납 부피가 이렇게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 두 침낭은 보온력은 체감상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요. 홈침낭은 가격이 54,000원이고 이 정도 크기의 수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다음 침낭은 가격이 21만 9천원이고 패킹 사이즈가 이렇게 작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전기장판이나 난로 같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스펙의 고가 침낭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미니멀한 캠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솜침낭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매트입니다. 매트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접어서 사용하는 발포 매트가 있고요. 바람을 불어 넣어 쓰는 에어 매트, 그리고 바람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자축 매트가 있습니다. 일단 발포 매트는 두께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하고 에어 매트나 자축 매트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체감인데요. 에어 매트는 바람을 꽉 채우는 경우에는 좀 딱딱하고 그렇다고 바람을 빼면 좀 꿀렁거리는 게 불편했고요. 그나마 자축 매트의 경우에는 내부 충전재가 몸을 좀 받쳐주는 느낌이 편안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축 매트의 가장 큰 단점은 바람을 빼가면서 접는 게 번거롭다는 것인데요. 요령 없이 그냥 막 접으려고 하면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 자축 매트를 구입하신다면 접는 방법을 꼭 미리 공부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자축 매트는 이렇게 수납 부피가 아주 작은 경량 제품인데요. 보통의 자축 매트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납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납 상자입니다. 먼저 폴딩 박스의 경우에는 박스 자체를 접어서 보관할 수 있고 측면에 문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넣고 빼기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카고 박스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구조라서 벌레나 먼지, 비가 유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폴딩 박스를 쓰다가 나중에 카고 박스로 넘어왔는데요. 그 이유는 카고 박스의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었고 높이도 조금 더 높아서 테이블 겸용으로 쓰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종류의 제품은 가격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장단점을 보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입니다. 사실 제가 테이블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제품을 추천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테이블을 쓰는지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폴딩 박스를 쓸 때는 받침대를 받쳐서 테이블 겸용으로 썼었고요. 요즘에는 토르박스와 상판을 이용해서 테이블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조 테이블이 필요할 때는 이런 종류의 작은 테이블을 하나 더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자입니다. 조립식 의자와 접이식 의자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접이식 의자는 단순하게 접고 펴는 방식이라서 사용하기 매우 간편하고 앉기에도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구조입니다. 반면에 조립식 체어는 설치가 번거롭고 오래 앉아 있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무척 가볍고 패킹 사이즈도 컴팩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자 역시 두 종류가 가격대 차이가 크게 없는 편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자는 꼭 매장에 가서
직접 앉아보고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장에서 직접 앉아보고 들어보고 하다 보면 감이 오실 텐데요. 난 조금 크고 무겁더라도 편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접이식 체어를 추천드리고, 난 캠핑짐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경량 체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버너입니다. 혹시 집에서 쓰시던 버너, 흔히 말하는 이런 브루스타가 있으시다면 굳이 새로 구입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에서 쓰던 버너가 없으시거나 캠핑용으로 하나 더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앞에 보이는 두 가지 종류의 버너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버너죠. 점화 방식이 익숙하고 받침대가 넓어서 냄비나 팬을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소형 강연 버너인데요. 점화 방식이 좀 불편할 수 있고 냄비를 받치는 구조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지만 강연 버너라서 화력이 세고 수납 부피가 작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런 첫 번째 버너를 구입해서 잘 쓰고 있다가 조금 더 미니멀한 캠핑을 하고 싶어서 이 두 번째 버너를 추가로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쿨러입니다. 쿨러는 캠핑을 몇 명이 가는지, 어느 계절에 가는지, 며칠을 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한여름에 2박 3일 동안 캠핑을 간다면 이렇게 큰 쿨러도 모자랄 수 있고요. 반대로 겨울에 혼자 1박 2일만 캠핑을 간다면 이렇게 작은 쿨러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대형 쿨러 1개보다는 작은 쿨러 2개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1박 2일 때는 작은 쿨러 1개만을 쓰고 2박 3일로 갈 때는 2개를 다 가져가는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개를 다 가져갈 때에도 하나에는 자주 열고 닫게 되는 음료수나 물을 넣고 나머지 1개에는 상하면 안 되는 식재료를 보관하면 효율적으로 쿨러의 냉기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랜턴입니다. 랜턴은 주변을 밝히는 용도의 메인 랜턴과 분위기 연출을 위한 서브 랜턴이 있습니다. 구매 우선순위는 당연히 메인 랜턴을 먼저 구입하셔야만 깜깜한 밤에도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레모아나 루메나 제품이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가장 무난한 선택으로 보이고 저 역시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드용 랜턴이 필요하시다면 골제로 랜턴이나 루메나 M3 랜턴을 추천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워낙 사이즈가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고 호환되는 액세서리가 많아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은 이렇게 돌돌 감아서 쓰는 릴선 형태의 제품이 가장 무난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멀티탭 형태의 제품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선을 걸을 때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캠핑장을 다니다 보면 간혹 사이트와 콘센트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최소 15m 이상 되는 제품으로 고르셔야 전기선 길이가 모자라서 당황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총 10가지 캠핑 용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캠핑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